자, 이번 종목은 정말 오래간만에 살펴보는 기업 펜오션입니다. 해운사죠. 한때 해운사들도 시장에서 꽤 많은 관심을 받던 섹터였습니다만 근래는 체크해볼 만한 기업 자체가 이제는 별로 없죠. 중동 관련 테마주로 이제 흥하해운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때 이제 HMM이 큰 폭의 시세를 보면서 시장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뭐 테마 정도에서 흥하해온 정도나 언급이 되다가 오늘 펜오션이 이제 저가에서 빠져나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운 업종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 말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부분, 경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주가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경기 민감 섹터다,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경기 민감이라는 얘기 대신에 시클리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순환되는 업종 섹터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기에 따라 돌아가는 이 사이클의 최선도에 있는 섹터가 해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바닥에서 경기가 상승을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선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체크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최근에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구리죠. 구리. 구리의 별명이 닥터 코퍼입니다. 구리 박사. 실물 경제에 따라서 이제 먼저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흐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소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 이벤트 때문에 이런 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이 자, 네. 잠시 화면이 헷갈렸습니다. 자, 이 펜오션 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 사이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펜오션은 해운주 중에서도 벌크선사입니다. 벌크선사. 벌크선이 뭐냐라고 하면 그 예전에 뭐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배 중앙이 텅 비어 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석탄이니 쌀이니 이런 거 뉴스에도 등장을 하죠. 배에다가 쌀 이렇게 쫙 붓고는, 그래서 원자재 자체를 그 배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왕창 때려 싣고 그리고 실어 나르는 선박입니다. 그걸 이제 벌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크선사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세양 선박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한해운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펜오션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글로벌로도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벌크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한진해운, 지금 HMM이죠. 한진해운, 현대상선 이런 회사들은 컨테이너선이고요. 컨테이너에다 물건을 싣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큰 바다 타고 넘어가는 이 업종들이죠. 이게 조금 이제 이게 틀린데요. 이 둘 중에서도 벌크선 같은 경우가 먼저입니다. 그 컨테이너는 뒤고요. 자, 과거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한해운입니다. 지금 보면 뭐 별 볼 일 없죠. 한참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수 대바닥, 우리가 두 번 다시 이제 그 가격으로 간 적은 없죠. 2003년도 대바닥 지수를 보이고 난 다음에 2003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3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3월 달에 310원 이제 환산으로 그런 게, 이게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3,100원까지 주가가 10배가 올라요. 어마어마하죠. 대바닥입니다. IT 버블 꺼지고, 그리고 2차 걸프전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 경기 폭주를 하면서 올라 들어가고, 이게 그 뒤로도 계속 올라요. 중국 경기 폭주하는 라인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여기가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HMM이 다들 기억하시는 한때 개인 투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HMM이 저렇게 굉장히 빠르게 들었죠. 2020년 3월달에 2,12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20배가 넘는 대폭 추세를 보이고요. 이 경기의 반응이 민감하게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벌크 선사 편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대한해운이나 그전 회사도 마찬가지냐면 어디가 핵심이냐 그러면 중국입니다. 중국. 즉 중국 물동량이에요. 중국 물동량. 중국 물동량입니다. 그리고 이 물동량 운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죠.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 금융주의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 그리고 이 펜오션 같은 해운사들의 경우에는 운임지수, 조선주는 신조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 흔히 BDI라고 하는 발틱 운임지수를 보면요, 뭐 예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시기에는 이 날마다 이 발틱 운임지수를 살펴보곤 했었죠. 자, 지금 발틱 운임지수 보면은 이제 최근 1년 조금 넘은 1년 반 동안의 발틱 운임지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작년 초에 500까지 가 있던 게 1차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작년 말에는 3,000을 넘어가는 폭주세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또 한 번 오르고 그리고 눌렸다 오르고, 이게 추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이죠. 그래서 보면 상향입니다. 저점 다시 상향,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저점 계속 올라가죠. 저점이 계속 치고 올라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살짝 넘어 들어가서 2,000을 넘어 들어가요. 중국 물동량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 쪽의 물동량보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동전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중동 이슈가 시끄러우면서요. 중동 이슈가 시끄러우면서 뭐 그 홍해 차단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물동량 둘러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이 운임지수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반영이 작년 말에 있었던 저 발틱 운임지수의 폭등,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저 시기 뭐가 있었습니까? 중동 전쟁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 쪽에서 꾸물꾸물 하지 않습니까? 이 흥하해운이 해운주가 중동전 수호의 테마의 선두 종목이 된 데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고는 제조업지수 회복이라는 부분도 근래 이제 계속 체크가 되는 요소입니다만, 이제 그것은 장기적인 요소예요. 이 해운주들을 장기적으로 와장창 당기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10배, 20배씩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장기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 정도의 강세를 논하기에는 중국 물동량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보게 되면 아마도 펜오션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펜오션 해운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자 중국 관련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물동량 증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오션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르다. 지금 이 위에 발틱 운임지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르다라는 이 기준 자체가 중국 물동량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 물동량 증가. 그리고 여기죠. 이거 중동 정세 불안해. 위기는 오히려 호르 해협 봉쇄. 이래서 흥하해운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랑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세는 일단 흥하해운과 마찬가지로, 흥하해운 정도로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가벼운 종목은 아니죠. 펜오션이 덩치가 달라요. 덩치가 완전 다릅니다. 덩치가. 자, 펜오션은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 종목이고요. HMM은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여기다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얘는 뭐 거의 뭐 중동수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거리가 좀 멀죠. 그 흥하해운은 시가총액 6조 6천억 수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펜오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펜오션에서 알면. 그래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도로 원위치까지 내려왔어요. 이 흥학 해운의 경우에도 다시 또 이제 시끄러운 중동 이슈를 타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요것과는 궤적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흥학 해운은 철저히 단기 치고 빠지고 나오는 형태다라고 하면 이 해운주 펜오션의 경우에는 좀 더 길게, 그렇죠? 앞서 HBM 생각하시면 돼요. 밀릴 때는 정신없이 밀립니다만 앞서 지금 대한해운과 HMM을 보여드렸습니다. 추세 타고 쭉쭉 달려버리는 업종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펜오션은 앞서 우리가 체크드렸던 기대를 하고 있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저 두 가지 모멘텀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이슈, 단기 모멘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점 때는 일단 빠져나왔다, 이제 빠져나오는 그림으로 인식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라 그러면 뭐 여기서 그대로 붙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 눌리는 구간에서 붙으셔도 되고, 우선 1차하면서 이건 뭐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단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밑에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은 밑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에 사서 밀린다 그러면 버리고 교체를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요 가격선 오늘 지금 돌파한 60일선에서 현재까지 사이 구간,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흐름 돌파 이어져 들어가는 건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체크해 본 다음에 돌파가 되면은 다시 저 위쪽 선까지 쭉 위로 치고 나가는 걸로 길게 조금 호흡을 길게 잡고 가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5,000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 목표가 6,000원이고요. 그 외에 이제 7,000원 선 정도까지도 7,000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 오래간만에 보는 펜오션이었습니다.